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좀 되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하회한다.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얘기, 되게 헷갈리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걸 이제 언론에 기사를 쓰는 놈들이 혹은 정거사에 있는 놈들이 저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 하회? 뭐라는 거예요, 이거?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1% 초반대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석하는 이들은 1% 후반대 얘기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 1% 중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1% 초반대입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전망입니다. 언론의 뉴스를 계속 쭉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제가 들은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경제가 2023년부터 많이 급속도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구나.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사실상 언제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기간까지 경기 침체, 경제 불황, 경제 충격은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은 1997년 IMF 때보다 더 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외환보유고가 미친듯이 줄어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컨트롤이 안되고 있고 지금 PF대출 김진대 사태로 인한 그 자금 경색이 심각해지고 있는 사실상 채권 가격이 6%에서 12%로 폭등한 건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중국 대중국 수출이 치명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죠. 경상수지조차 적자를 내보이고 있는 게 지금이라는 거죠. 매우 이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뭡니까? 연 336만원 이상 이자 수입, 배당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월 28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 그러니까는 뭡니까? 그 피부 양자 등록 못하게 해가지고 따로 돈 걷겠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중과세라고 하는 측면인 건데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주머니 들어가지고 부족한 세금들 다 메꾸겠다라는 작정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관련해가지고는 대기업 감세해주고요. 또 상속세 줄여주고 사실상 기업들 막장짓해도 괜찮다라고 신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물가는요. 요동치고 있죠.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을 의지가 없고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경제부총리는요. 물가가 10월달에 정점이었대요. 그냥 자기가 말하면 무조건 맞대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죠. 론사 때문에 문제가 많은 인간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도둑놈한테 고가 지키라고 자리를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가 텅텅 비는 거죠. 지금 이제 모습이 그러하죠. 검사 출신 놈들한테 자리를 맡겨놨더니 일을 안 하고 있죠. 갑질하려고 그러고. 이게 현재 한국의 처지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요. 2% 하여예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1% 초반입니다. 1% 초반. 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도 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향후 1년 동안 미국의 경기 침착률이 15%랍니다. 유럽은 32%라고 얘기하고요. 한국은요. 무슨 완만한 침체 예상합니까? 심각한 침체고요. 그 심각한 침체가 4, 5년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1979년이었나요?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었죠. 그 이후에 IMF도 겪었고요.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의 또 위기가 또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꽤나 어렵죠.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대까지 내려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미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입니다. 어쩌면 2026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들은 미국이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금리 올리고 그 이후부터는 금리를 계속 내릴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죠. 그런데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자기의 나라 달러를 강달러를 만들어서 나머지 나라들을 IMF 직전까지 만들어서 파탄내서 달러로 그냥 주워 담겠다라는 속셈입니다. 양털 깎이죠. 그러한 것에 한국이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앞으로 더욱더 암울한 처지로 내몰리게 될 텐데 왜 그러겠습니까? 빚쟁이이기 때문인 거죠. 빚쟁이한테는
100만원치 상품을 채권자가 만원에 가져가도 만원의 빚이 있다고 100만원짜리를 가져가도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거 100만원짜리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IMF 때 우리의 국유 자산을 상당수를 미국에 빼앗겼죠.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또 벌어지죠. 양가 더 심해지고요.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개 숙이고 일만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닥터 둠 루비니 교수만큼은 아니지만 전 세계가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답니다. 내년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 2.7%. 좀 지나면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5%, 2.2%, 2% 내려가겠죠. 한국은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내년에 1% 됩니다. 1%대요. 메리츠 정권의 한 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 1.7%를 봤다는데 저는 1% 초반으로 봅니다. 그나마 1% 초반도 좀 매우 긍정적으로 매우 희망적으로 본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괜찮다. 절대 안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뒤집어지고 있고 SK 난리 나고 있고 다른 롯데니 어디니 전부 다 지금 긴축이다 그러고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인 거죠. 정부는요. 정부는 안 보입니다. 정부는 안 보입니다. 저 권력을 쥐고 있는 저 작자들이 저녁에 폭탄 좀 알아 드시고 놀러 다니고 저기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술 처먹느라고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든 무너지든 이미 자기들 해먹을 국리 다 해놨고 또 저렇게 지낸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씁쓸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더 망가지고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70년대 이후에 심각한 경제 충격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말이죠. 1997년 벌어졌던 IMF보다 그 깊이는 충격의 깊이는 더 깊을 것이고 또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이들이 전망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전망입니다. 상황입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 연준이 쉽사리 금리를 낮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바짝 엎드리고 생업을 신경 쓰고 삶을 헤쳐나갈 공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